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학 관련 속설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삼재와 아홉수, 역마살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역학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잠깐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보자면 가보년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삼재라는 게 그냥 미신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 전형적인 동양 역학적 전형적인 미신 잘못된 속설입니다. 네. 2014년 가보년 먼저 얘기했듯이 토끼띠, 양띠, 돼지띠, 새띠가 삼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사주팔자는 연, 월, 일시 네 가지 요소 네. 중에서 연, 월, 일이 갖고 시간만 들려도 삶이 다르다겠습니다. 네네. 하물며 띠만 가지고 모든 요소를 제가 띠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못된 속설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재 이외에 또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속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우선 대표적인 게 삼재와 동시에 그 가장 잘못 알려진 속설 아홉수. 네. 아홉수에 뭐 시집가도 안 네네네. 된다. 큰 뭐 결혼에 뭐 이사가도 안 된다 얘기하는데 네. 이 아홉수도 전형적으로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요 아홉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삼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삼재는 4살 차이, 즉 띠별로 4살 차이가 동시에 3년 동안 그 되는 일이 없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속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그럼 삼재 외에 또 다른 것들 뭐 4살 차이, 백호살, 역마살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그 원리를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역학이나 삼재 같은 것들이 보통은 미신이라 소리는 요즘 많이 해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왜 미신인지 원리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이게 12지신 내지는 12띠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12띠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12띠하고 12동물하고 맞춰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자락에서 가장 시작이죠. 자. 네. 여기 보면 이게 쥐입니다. 쥐. 네. 그런데 보면은 해, 자, 축이라고 하면서 해는 돼지를 의미하고 네. 이 자는 쥐를 의미하고 축은 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돼지하고 쥐하고 소는 같은 그 집안이나 아니면 같은 동네처럼 출신 성부에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 방향이 이제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그리고 이쪽이 오행으로 칠 때 뭐 수락에서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 그래서 이것은 북쪽.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보통은 북쪽을 여기다 위다 쓰고 남쪽을 네네. 아래 쓰는 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역학에서는 물론 이것은 아래에 쓰나 위에 쓰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바라보는 기준 차이인 겁니다. 앞에서 바라보느냐 아니 뒤에서 바라보느냐. 네. 별자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느냐 안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다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느냐의 차이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동양에서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 오행에서 수는 약간 차갑거나 어두운 개념에서 무거운 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화는 밝고 화려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화려한 걸 의미합니다. 환하고 태양.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화입니다. 화.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이나 화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 오, 미. 사는 뱀, 그러면 오는 말. 올해가 가보년이죠. 네. 말의 해입니다. 그럼 내년은 미, 이게 양이죠. 그래서 뱀과 말과 양은 이렇게 3년 동안 주르륵 같이 흘러갑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름을 의미하고 남쪽을 또 의미합니다. 이게 남쪽. 방향으로 칠 때. 그리고 여기 신, 유, 술. 이것은 신은 우리가 원숭이, 네. 잔나비, 닭, 개. 이 셋이 말하자면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출신 성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출발합니다. 이쪽은 서쪽을 의미하고 오행으로 금을 의미합니다. 네. 그 강한 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2013년 계사년, 14년 갑오년, 그 다음에 15년 을미년, 16년 병신년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이쪽에는 호랑이, 그 다음에 그 일명 토끼, 네. 그 다음에 여기 용. 이쪽은 어디일까요? 이쪽은 동쪽. 네. 동쪽이면서 오행, 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삼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4살 차이가 왜 이렇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님 여기서 예, 예. 아까 화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예, 그런 거고 화려한 거고. 수는 좀 무거운 거였잖아요. 무덥고 약간 어둡고 물을 의미하는데 네네. 물하고 불하고 치면 어느 게 무거워요? 물하고 불하고요? 예, 물이 무겁죠. 무겁죠. 그래서 물이 아래에 있다고 아래에 보시면 돼요. 있고. 예, 이건 북쪽. 그리고 이건 북쪽. 목하고 금은 뭘 의미하나요? 아, 목은 모든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딱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네. 마주보고 서 있을 때 해가 떠오르는 쪽이 왼쪽입니다. 네. 그 왼쪽이 과양, 음이란 게 이런 원리에서 생긴 거고, 네네. 해가 떠오르는 쪽, 해가 쭉 떠오르듯이 쭉 떠올라가는 의미. 바로 이 목은 쭉 떠올라가거나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 네네. 그래서 뻗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 화는 쫙 올라가서 쫙 펼쳐지는 모습. 하루가 태양이 쫙 아침에 떠서 펼쳐졌다가 다시 금은 다시 져가는 모습. 모든 만물이 자 이때는 막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태어났다가 자라는 겁니다. 자라다가 키가 쭉쭉쭉 크겠죠. 네. 쭉 크고 나면 이제 키 크고 나면 어떡합니까? 몸이 옆으로 크죠. 옆으로 크면서 화려하게 변신하는 시기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세가 들면은 조금 이렇게 몸이 위축되면서 다시 살이 빠지거나 하는 것. 나무가 자라났다가 키가 크다가 꽃이 피고 달매가 열매가 떨어지거나 다시 좀 열매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시기. 이렇게 네. 순환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동양의 사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12지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각각 그 12마리 동물하고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죠. 네네. 모든 건 여기에서 역학의 속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렇게 3마리씩 동물, 3마리 동물씩 3마리씩 이렇게 한 군데에서 갖고서 각각 4방향을 의미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친구끼리 노는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좀 나이가 먹으면은 뜻이 맞는 동지들이 보이죠. 네. 혹은 결혼을 한다든가. 네네. 예를 들어서 해, 자, 축, 인, 묘, 진 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맹렬하다 해서 맹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막 바쁘게 움직이는 시작하는 기운인 거고 네. 여기는 가장 강해서 우리가 왕이라고 불러요. 이 왕인데 이 임금왕자 이 왕이 아니라 이렇게 햇빛이 황성하게 받아서 기운이 강하다 해서 왕인데 네. 어쨌든 왕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왕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 자, 사람이 볼 때 왕처럼 배가 불러. 이제 배도 부르고 모든 걸 갖춰져 있어. 네. 먹고 살만해. 그럼 옛날 사람들 먹고 살만하고 배도 부르고 왕처럼 생기면 뭐 합니까? 조금 딴짓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많으면은 바람도 피고 뭐 또 기운도 좋으니까 잘생기기도 했고 해서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쪽에 있는 왕, 자, 쥐. 이쪽에 있는 왕, 말. 이쪽에 있는 왕, 토끼. 이쪽에 있는 왕, 닭.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잘생겨서 딴짓도 많이 하고 해서 도화살. 흔히 도화살이라고 하면 도화살. 그게 도화살이군요. 예, 그럼 바람도 핀다, 이쁘다 이렇게 합니다. 네네. 물론 사실 이게 있다고 해서 정말로 더 바람을 많이 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데 네. 여기서 유리한 게 바로 도화살의 속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릴 때는 동네 애들끼리 같이 친구들끼리 놀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 지역에 이제 동지들이 모여주고 네네. 또 나이가 들면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왕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만 놀다가 심심하다 해서 이 쥐하고 예를 들어서 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숭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용하고 네. 이렇게 삼각형을 형성할 때 이렇게 요 셋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네네. 이걸 우리가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그 유명한 삼합. 네. 그래서 뭐 음식 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삼합인데 이 삼합을 잘 보면은 쥐띠하고 용띠하고 잔나비띠, 원숭이띠.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해봅시다. 쥐 다음에 소, 호랑이, 토끼, 용 하니까 하나, 둘, 셋, 4살. 네. 또 하나, 둘, 셋, 4살. 살. 하나, 둘, 셋, 4살. 네. 그러다 보니까 4살 차이가 이렇게 합으로 잘 어울린다 하다 보니까 4살 차이는 궁합을 안 봐도 좋다라는 속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살 차이 궁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 12지지가 이렇게 12지지가 이렇게 어울려서 합을 이룬다는 것이지 이렇다 해서 실제 이 띠에 태어난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는 별개의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속설이 와가지고 이렇다는 개념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이제 생년, 시 뭐 다 따져봐야 되는 다 거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따지려면 복잡하고 모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띠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올해 본다라면 올해가 말띠잖아요. 네. 그래 좀 복잡하지만 이 말띠를 기준으로 친다면 이 말하고는 또 네 살 차이가 호랑이, 네. 호랑이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개하고 이렇게 또 하나의 띠를 이룬다 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4살 차이니까 올해는 호랑이, 말, 그다음 개 이렇게 삼합을 이룬다 하다 보니까 어떤 속설이 생겼냐? 말의 해는 호랑이띠나 개띠가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운이 좋다. 아하. 이런 속설이 생긴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랑이띠에도 말하고 뭐 개가 잘 나간다. 이런 속설들이 생긴 건데 실제는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4살 차이로 또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삼재는 또 뭐냐? 삼재도 이렇게 4살 차이가 같이 한꺼번에 만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삼재는 또 조금은 다른 의미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게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여기가 불입니다. 네. 여기는 물입니다. 그럼 서로 물과 불은 서로 대립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운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물의 왕과 불의 왕은 서로 대립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말띠하고 쥐띠가 대립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충이라고 하면 대립의 현상을 충돌한다 해서 네네. 충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거 서로 대립한다 이렇게 상충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몇 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살.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소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맹지, 왕지, 고지라고도 부르는데 네네. 이 고지와 이쪽에 있는 고지가 또 이렇게 충을 합니다. 이건 뭐냐? 소하고 양이 충을 한다든가 네. 또 뱀하고 돼지가 충한다든가 이렇게 충을 하다 하는데 이 충하는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살. 6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6살 차이는 상충살. 이라고 결혼하면 선생님이. 안 맞는다. 오. 그래서 결혼 한참 잘 사귀었는데 갑자기 옵니다. 네. 어디 갔더니 상충살이래. 그런데 보통 이런 이유로 대부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집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집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요즘 머리를 지금 쓰시거나 논리적인 분들이 한 서너 분들이 물어봅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띠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준살이라는 게 이렇게 남과 남과 뿐만 아니라 북은 동과 서. 동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서도 이렇게 토끼하고 동쪽의 대장은 토끼, 네. 서쪽의 대장은 닭. 네. 근데 토끼하고 닭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동쪽의 선봉대장은 호랑이, 서쪽의 선봉대장은 잔나비, 원숭이. 네. 그러니까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도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상충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충살은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싸우는 거니까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안 좋은 거죠. 거니까 안 좋게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쪽의 이론인 거지 이 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와전된 겁니다. 역시나 속설이군요. 이해하시겠죠? 네. 속설입니다. 그 다음 또 혹시 원진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진살? 아니, 원진살. 원진살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네. 부부간에 만났는데 뭐가 안 맞아. 네네. 그럼 이혼을 보통 하는데 이혼도 못하고 이혼도 못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기자기 살지도 못하고 왼수처럼 살고 막 서로 이렇게 사는 것들이라든가 누군가 우연히 동업으로 만났는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안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네. 뭐 누구 뭐 하다 이런 애매한 관계를 원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또 표현할 때 무슨 얘기라 꼭은 아니지만 네. 요 둘은 이렇게 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이렇게 좌우충을 하는데 네. 요 둘은 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면 옆에서 말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안 말리고 살짝 방관하는 게 싸우도록 살짝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미운 거예요. 서로 지금 그렇죠. 한테. 그래서 이 둘은 또 원진살에 5살 차이는 원진살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죠. 전혀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마주보는 것끼리 싸운다고 했잖아요. 네. 마주보는 것끼리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뱀하고 돼지하고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면 요 돼지는 우리가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하고가 4살 차이로서 또 삼합을 이뤄요. 네. 돼지, 토끼, 양이 갑오년에 바로 삼재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네. 근데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언제부터 삼재했냐? 계사년부터. 2013년 삼재에 들어가서 이번 올해가 늘삼재라고 하고 내년이 나간 삼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뭐냐? 요렇게 여기 보면 요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그 양띠가 셋이 삼합으로 어울리는데 이 돼지하고 뱀하고 서로 상충이잖아요. 네, 네. 상충이 들어온 해부터 3년 동안 안 좋다 해서 이렇게 해서 삼재가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복잡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삼재가 미신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주시면 되겠고, 잘 복잡하시면 단지 삼재라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삼재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건데 여기만 봅시다. 흔히 삼재와 비슷하게 아홉수. 네. 아홉수 혹은 열아홉, 스물아홉 이렇게 9살이 되면은 참 뭐가 좀 안 좋다 해서 아홉수는 삼재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잘못된 네네. 속설입니다. 그래서 9살에 시집가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이 원리는 왜 그러냐? 숫자에서 볼 때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뭘까? 1부터 9. 자, 여기서 첫 단자리 시작은 1이죠? 네. 두 자리 수작은 몇입니까? 두 자리는 11이죠. 네. 10입니까? 11입니까? 사실은 11이죠. 아, 한 자리가 네네. 1이듯이. 네네. 그럼 10은 두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까? 애매한 거예요. 네. 그 숫자는 1부터 9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1과 0입니다. 그래서 다시 1과 0에서 10은 1과 0으로서 하나의 차원이 마무리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숫자로 볼 때 9자가 가장 그 큰 숫자입니다. 동양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너무 꽉 찬 숫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를 꺼리다 보니까 아홉은 좀 너무 꽉 차서 안 좋다. 그래서 아홉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데 네. 이걸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와전돼서 역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도 모릅니다. 이걸 잘 네. 모르니까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계없이 바로 여기서 그 꽉 찬 숫자를 꺼리는 풍습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꽉 찬 것이지. 그럼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홉수가 지금 불편하면은 그리고 나이 따질 때 서양 나이로 따지세요. 9살 때는 맞아요. 만으로 따지고 그다음 딱 넘기고 나서는 우리 나이 따지시고. 근데 괜찮네요. 이건 뭐냐면 이 아홉수는 정말 그냥 숫자 가지고만 하는 숫자 거예요? 가지고요. 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아홉수는 오직 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 죽을 사자가 싫으니까 사층이 네네. 싫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된 게 아닌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홉이라는 숫자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혹시 날짜도 이 날짜에 대한 것들인데 9, 9, 0, 19, 20, 29, 30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여기 부동산에 많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니까 네. 바로 아시죠? 뭡니까 이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예, 손 없는 날. 손 네. 없는 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손 없는 날이 매일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뭐 30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시기들은 그 이사 때 상당히 밀리죠? 네네.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일반보다 비쌉니다. 네. 과연 이건 근거가 있는 것일까? 자, 이것도 잠깐만 제가 따져볼게요. 이거는 좀 뭐한 얘기인데 동양의 근거 중에서 태백살이라는 게 태백살. 오늘 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원지색한 태백살이라는 게 있어서 이 태백살이 뭘 하냐면은 속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매월 음력으로 1일 날은 동쪽에서 쳐다본대요. 누가 이사 가는 사람 없나? 네. 이사 가면 괴롭히려고. 그리고 2일 날은 동남쪽에서 쳐다보고 3일 날은 남쪽에서 쳐다보고 7일 날은 북쪽에서 쳐다보고 8일 날은 북동쪽에서 쳐다보니까 9일하고 10일은 우리가 팔방이니까 더 이상 갈 네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일하고 10일은 하늘에 올라가서 쉰대요, 태백살이. 그래서 태백살이 하늘에서 쉴 때 얼른 이사 가기 위해서 이따 간다 가요. 여기서 손은 뭡니까? 뭐 귀한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고라든가 뭐 액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태백살이 9일, 10일은 그 하늘에서 쉬다 보니까 태백살이 쉬는 날 얼른 이사 가려고 9일, 10일 날 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동양 모든 역할이 잘못된 속설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네. 그 원리를 따져보다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태백살한테. 태백살님 도대체 왜 사람들 이사 가는 게 관심이 많습니까? 하고 네네. 전화를 하니까 태백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사람들 이사 가는 거에 전혀 관심 없다. 그냥 자기들끼리 차고 치는 고스톱이다. 쉽게 말해서 뭔가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아까 같은 방해 개념이 있어요. 왜
아까 제 방위가 8방이다 보니까 네. 90엔 방에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나온 건데 나중에 윤다라고도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사는 언제 갑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되겠네요. 아무 때나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이 이사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여건이 되는 날 가되 가급적이면 손 있는 날 가면은 이사 비용도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 갈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사 가실 때 가급적이면 내 여건에 맞는 날 가시되 구애하지 받지 말고 가급적이면 손 있는 날이 이사 비용 쌉니다. 그때 가시면은 그 이사 비용 남는 거 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뭐 저도 우리 방송국에 하나 시켜주면 고맙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사는 손 없는 날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신이었네요. 아, 미신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말 기분에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흔히 얘기할 때 뭐 혹시 백호살, 네, 백호살. 아까 역마살, 네네네. 역마살 아까 얘기를 했나요? 백호살이라는 것은 뭐 백주대나 제뭐 호랑이한테 아니면 뭐 백호가 막 쫓아와서 불고 간다는 네. 이렇게 험악한 안 살인다. 좋은 그래서 거죠. 제가 얘기할 때 그럼 요즘 호랑이가 어딨냐? 요즘 백주대나 호랑이가 물고 가냐? 요즘 그러니까 뭐라 가냐? 또 요즘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그 자동차에 의해서 막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들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특히 그럼 저 산골짜기 시골은 그럼 자동차 없지 않냐? 그럼 경운기가 와서 뭐 경운기한테 다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백호살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백호살도 관계없고 혹은 역마살. 역마살은 아까 이렇게 제가 썼던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인 기억나시죠? 네네. 인 그다음에 뭐 신, 사 이건 뭐냐? 해자축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인묘진할 때 가장 앞에 있는 맹렬한 기운이라고 네. 했습니다. 맹렬한 기운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이렇게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닌다든가 네, 말이 좀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가만히 못 있고 왜 기운이 막 뭔가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 기운이 있으면은 사주에 있으면 안정되지 않고 많이 움직인다는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역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역마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볼 때 우선 첫째는 역마살이라는 속설이 잘못된 거지만 만약 역마살이라는 속설이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크게 개의할 건 없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는 건데요. 역마살은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한 고향에서 그냥 나고 자란 일이 많았지만 네. 요즘 어떻습니까? 활동하려면은 해외도 나가고 움직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꼭 역마살이 존재한다라면은 역마살이 있어줘야지만이 해외도 잘 나가고 이런 무역업을 좋은 하기도 거네요. 좋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쓸 게 없는 거고 또한 실제 역마살 자체가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마살 자체 신경 쓸 거 없고 참고로 그 삼재나 아홉수 대표적으로 잘못된 속설 삼재와 아홉수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잘못된 속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어떤 그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그걸 풀이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첫째는 어떤 역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네. 다른 건 많이 알더라도 역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사자가 들어가시는 분 뒤에가 아니라 앞에 들어가시는 분일 수 있겠죠. 네네. 그 뒤에 들어가면 박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거 앞에 들어가면 사입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그래서 좀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재나 아홉수를 빌미로 뭔가 금전적인 걸 요구하신다면 저는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잘 신경 쓰지 마시고 꿋꿋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우.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역학과 관련해서 떠돌고 있는 속설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